고기를 만나다 고기만의 미트마켓터 김태현입니다. 오늘 방문할 식당은 한우 식당입니다. 정육식당. 그러니까 한우 정육식당 초창기에 있었던 모습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는 사라져가는 식당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즘 한우값도 많이 떨어져서 한우를 사먹기 되게 좋은 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한우, 경쟁력 있는 한우, 그리고 진정성 있는 한우를 소개해 주려고 유경 한우 식당, 이 집은 1996년부터 한우 정육점을 하셨던 분이 또 중간에 2007년부터 다시 정식당으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고기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좋은 고기를 잘 구매해서 값싸게 판매하는 곳입니다. 함께 가보시죠.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트마켓 김태경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어떤 곳에 와 있나요? 그러니까 90년대 중후반에 우리나라에 정육식당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때 모델을 그대로 가지고 한 20년 이상 운영하는 식당이고요. 이제 이게 아마 그 상당히 원가율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그래서 다른 거를 절감을 해서 경영을 잘 하고 계신 그 모범적인 식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고객 만족도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그 식재 원가가 높으니까 저희는 싸게 많이 드실 수 있는 좋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당. 그러니까 한우가 보통 그 가격의 진정성, 그 품질 이런 것이 되게 사람들이 많이 찾는 요인인데 그런 면에서 상당히 진정성 있는 식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겉으로 화려한 게 아니고 내실이 강한 식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당 들어오시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기소개. 저는 지금 유경토종한우라는 업체에서 아버지한테 배워서 한 6년째 지금 고기 하고 있고요. 매일 직접 와서 고기 보고 직접 썰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처님 시죠? 예. 썰기만 하시면 되세요? 예, 그렇습니다. 정성 작업만? 예, 썰고 손질해서 손님 나가는 것까지 직접 다 하시네요? 네, 직접 다. 처음에 아버님이 어떻게 여기서 시작을 하셨는지 혹시? 2007년도에 아버지가 이제 여러 곳을 알아보셨었어요. 이제 원래는 강남 쪽을 아버지가 되게 나가고 싶어 하셨는데 어머니가 지역에서 살고 있고 이 지역에서 한번 맛있는 한우 값싸게 한번 해보자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여기로 자리를 잡으신 거예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왔다 갔잖아요. 네. 그래서 물어보니까 여기 아는 사람이 되게 많던데 좋다고 다들. 난 그렇게 유명한 집인지 모르고 왔다 갔는데. 네. 저희가 뭐 모든 업계가 그렇지만 오래 살아남으려면 정직해야 되고 뭐 본질인 맛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차츰차츰 이제 손님들이 점점 넓혀져가지고 조금 유명해졌습니다. 저희가 뭐 광고나 이런 거는 아버지께서 하지 말라고 그러셔가지고 광고 전화 오면 보통 다 끊거든요. 입소문이 퍼져서 조금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그럼 유튜브에 이렇게 나오시는 것도 되게 좀 저희가 유튜브 촬영은 지금 최초로 네, 영광입니다. 근데 별로 그렇게 구독자가 없어서. 이제 시작이니까 좀. 네, 저희도 처음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영광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며칠 전에 와서 먹어봤는데 저는 이제 숙성을 해가지고 진한 거 뭐 대한민국에 유명한 데 다녀 먹어봤는데 여기 또 맛도 괜찮고 가격 측면에 상당히 서울에서 만나기 어려운 가격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는 좀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 제 인터뷰 요청을 한 겁니다. 코로나 때는 어떠셨어요? 힘드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업장 규모가 매년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도 계속 상승세에 있었기 때문에 업장을 굉장히 많이 키워놓은 상태에서 이제 월세도 나가야 되고 막 이런 직원들 언제 끝날지를 모르니까 직원들을 갑자기 줄일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지육 가격은 그때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었고 매출은 거의 30%? 그러니까 70%가 감소했죠. 거의 원 매출에 비해 70%가 감소했고 그래서 3년 동안 저희가 가족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많이 싸웠죠. 이제 아버지가 생각하시는 거랑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거랑 또 제가 생각하는 게 달라가지고 많이 좀
있었는데 그 어떻게 고객님들이 단골분들이 그래도 계속 조금씩 찾아주셔가지고 버틸 수가 있었죠. 따로 보통 식당들이 코로나 때는 밀키트나 뭐 이런 것들 많이 했는데 그리고 뭐 선물 세트라든가 여기는 그런 걸로 이렇게 하지 않으셨나요? 저희도 원래는 선물 세트 같은 경우를 아마 이렇게 소문이 나서 이제 몇 분이 전화 주시면 이렇게 하고 막 이런 식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선물 세트를 한다고 광고가 아니라 그냥 밖에서 계속 써붙여 놓고 이제 선물 세트 같은 건 저희도 했죠. 밀키트 같은 건 해보려고 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한우를 판매하고 있다 보니까 밀키트 단가가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단가랑 조금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다가 이제 주변 하시는 분들한테 알아봤는데 많이 나가진 않는다고 해서 그건 따로 하진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코로나 끝나고는 어느 정도 회복하신 건가요? 지금 매출이 코로나 이전보다는 조금 못한 건 사실이고요. 그래도 80~90%는 올라온 상황이에요. 그러면 오픈하고 에피소드도 많을 것 같고 기억들도 많을 것 같은데 저보다 아버지가 훨씬 힘든 일이 많으셨고 뭐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아버지는 장사는 원래 힘든 거라고 하셨거든요. 가게 뭐 제가 그렇게 오랜 기간 있진 않았지만 손님분들이 가끔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이제 아프시고 회복하셔가지고 오랜만에 고기 먹으러 왔다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 보면 아 장사를 오래 해야 되겠다. 이분들이 또 몸을 회복하고 맛있는 걸 먹고 싶을 때 이제 항상 찾을 수 있는 가게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우집 운영하실 때 그 고기 관리가 좀 힘들 것 같은데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어떤 건지. 고기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일 잘 아시겠지만 고기 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색을 유지하는 게 가장 힘들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거든요. 손님이 색이 조금만 변하거나 색이 안 좋아도 고기가 안 좋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색을 유지할 수 있게끔 고기를 판매할 만큼만 이렇게 썰어놓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온도 같은 경우 특히 온도를 적정 온도로 맞추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보통 정육식당의 고기에 좀 특징이 따로 좀 있나요? 이렇게 식당하고 같이 하는 정육점들은. 정육식당은 먹고 네. 대부분 툭불을 그렇게 쓰는 집이 드물어요. 그리고 이제 1등도 1플러스 정도를 가지고 싸게 얘기하는데 이제 처음에 초창기에는 좀 많이 쌌는데 지금은 그렇게 싸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뭐 어차피 인건비하고 임대료가 워낙 높다 보니까 그렇게 왔는데 이제 뭐랄까 정육식당이 워낙 양이 많고 회전이 좋으니까 그런 쪽에서 조금 프레시한 거를 돌리는 쪽이 많은 것 같아요. 정육식당에서 숙성을 특별히 하는 집은 못 봤어요. 대부분.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숙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가지고 도축 후 2주에서 20일? 이거는 아주 상식적으로 가져가시더라고 이제는. 그런데 이제 뭐 제가 얘기하는 건 이제 저희 전문가들 숙성을 하시는 분들은 30일 이상 40일 돼야지 맛이 나온다고 얘기하는데 대부분 레드에이징으로 20일 정도 가면 사후황기 풀리고 고기가 연해지기 시작하니까 거기서 연도는 개선이 되거든요. 확실히 사후황기 때보다. 그러니까 그 정도를 숙성이라고 이해하시고 그렇게 판매를 하시는 것들이 일반적인 정육식당들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다른 정육식당들 보니까 숙성을 하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그걸 특성으로 가져가는 것들도 요즘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혹시 뭐 계획이라든가 새로운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예전에는 가격으로 소비자들한테 어필이 됐거든요. 저희가 한우를 판매하고 좋은 부위를 값싸게 판다 이런 걸로 어필을 해서 서비스적인 품질이 조금 떨어지는 면도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는 가격을 저렴하게 판매하니까 조금 이제 그런 거에 대해 신경을 못 썼는데 점점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달라지고 있어서 고급육을 좋아하고 고기를 구워주는데 아니면은 식사를 안 하신다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처음 인연이 맺어졌던 것처럼 저희도 이제 숙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제 뭐 아버지한테 배운 걸 통해서 이제 제가 점점 숙성 같은 거를 신경 써야겠죠.
그 지금 드시고 있는 그 육사시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조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는 사시미를 구이용으로도 팔 수 있는 앞치맛살로 뜨고 있거든요. 원래 같은 경우에는 앞치맛살이 좀 단가도 있고 원래 작업량이 많이 없어가지고 앞치맛살 아닌 것 같은데? 앞치맛살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치맛살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횡성 풀플러스로 떴거든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손님들이 일찍 와가지고 먹지 않으면은 사시미를 해드릴 수가 없었는데 최근에는 손님 니즈에 맞춰가지고 앞치맛살 부분만 계속 제보를 받고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오셔도 식사 가능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맛있어요. 장도 맛있고. 고기 외에 자부하시는 그 반찬이나 양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신가요? 저희는 사실 되게 클래식해요. 이게 반찬 같은 거나 이런 것도 되게 클래식한데 대신에 그 수입산을 쓰지 않고 매일 아침에 국내산 이제 뭐 파도 그렇고 깻잎도 그렇고 무도 그렇고 매일 직접 다 썰어가지고 직접 간을 하거든요. 이게 원재료가 좋으면 특별히 노력을 안 하죠. 뭐 노력은 하는데 뭐 모르겠네요. 저희 말고 워낙 신경 쓰는 게 많아서. 횡성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어요. 횡성한우를 고집하는 이유. 횡성 한우가 맛이 있어요. 어떻게 달라요? 이게 솔직히 횡성 한우가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고기를 손질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손을 많이 가게 만들어놨어요. 거칠게 손질을 해놔서. 근데 막상 이 제품을 이걸 여기 걸 꼭 써야 되나 하다가도 막상 먹어보면 얘네가 감칠맛이 더 나고 고기에 깊은 맛이 조금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횡성을 많이 쓰죠. 그러면 주로 한우는 어디 거를 치고? 대구 경북도 많이 쓰고요. 그리고 횡성도 쓰고 농협 음성도 쓰고 있어요. 전국에 다 쓴다. 전국에 다 쓰는데 그 부위마다 이제 조금 맛있는 부위들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예. 등심은 뭐 대구게 맛있다 뭐 이렇게 나눠져요? 사실 제가 왔을 때부터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었어가지고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근데 막 저희가 등심류 같은 경우에는 대구 경북 거를 쓰고 있어요. 대구 경북계 횡성 것도 들어오는데 횡성 거는 고기가 등급이 낮아져야 저희가 판매할 수 있는 단가가 나와서 대구 경북 거를 쓰고 있는데 막상 대구 경북계 고기의 손질이 잘 돼 있고 그리고 제가 이거 말씀 못 드리죠. 어떻게 말해야죠? 괜찮아. 본인 생각이야. 그러니까 그 식당마다 하루가 같은 품종이고 거의 비슷한 사료 구조, 그다음에 사양 방식도 비슷한데 넬로아라고 그러죠. 토양과 환경에 따라서 맛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각기 딱 교과서적으로 이런 기준이 있다, 이건 달다, 이건 쓰다 이런 기준이 아니고 본인들이 이제 식당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렇게 자기 느낌을 나는 등심은 대구게 좋고 대구는 뭐 단맛이나 뭐 아니면 우리는 감칠맛이 좋아 뭐 이런 식으로 표현들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거가 정리되어 있는 게 없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좀 안타깝게도. 그럼에도 각기 맛이 다 다르더라. 그래서 누구는 암소를 선호하시고 누구는 거세를 선호하시고 이런 것까지도 다 그 자기들만의 그 식당들만의 노하우가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 화우의 품종이 161종 있습니다. 그 종이 크게 4종류가 있지만 또 각기 현마다 자기 그 브랜드를 가진 화우들을 만드는데 우리는 사실은 뭐 한우라 그래봤자 칡소, 뭐 흑소, 누렁이 그 한우 뭐 이 정도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도 이제는 어느 정도 물량도 지금 한 350만 도 키우고 있고 사람들이 한우를 좋아하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지역에 특화된 한우, 자기 현이나 자기 농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단계가 온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그 돼지고기를 좋아하고 한우는 이제 에이징이 강하게 된 것, 진하게 된 것을 좋아하고 주로 먹어서 입맛이 좀 변했는데 여기 한 달 전인가 와봤을 적에 그 숙성하지 않은, 그러니까 뭐 여기 본인들이
이 매장에서는 한 20일 숙성했습니다 하지만 제 기준으로는 숙성하지 않은 건데 맛이 좀 차별점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도 안심을 먹을 때 느끼는 거는 대단한 맛, 뭘까, 이 집 맛, 이렇게 독특한 맛이 있다라는 건 그 사장님만의 구매력, 그 한우에 대한 차별점을 찾으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뒤에 가격을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요즘 100g에 한 22,000원 하면 되게 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물론 정육식장에 비해서 상차림비를 받겠지만 한 15,000원대라면 그 서울 시내에서는 가장 싼 곳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보통 싸다 그러는데 품질이 나쁘다 이러면 문제가 되는데 이 집은 꽤 관리를 잘하고 나름대로의 고집이 있어서 상당히 품질도 좋은 고기.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농담처럼 뭐 돼지고기는 엔터테인먼트고 한우는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진정성 있는 식당, 그다음에 이제 돈을 많이 번다, 고기를 잘 다룬다라는 거는 뭐 누가 뭐 에이징 마스터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고객의 사랑을 받아서 돈을 많이 버는 식당이 잘하는 집이에요. 근데 이 집은 나름대로 되게 잘하고 있는 집. 20년 동안 돈도 많이 버셨고 또 아직까지도 잘 유지하고 계시고 또 이제 이세분이 이어받아서 성실하게 잘하실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방문하시면 그 좀 뭐랄까 맛있는 집을 하나 알았구나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